비료 공급량은 똑같다라고 똑같게 처리하고 바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농법만 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게 되니까 수확량 증가율이 뭐 높게는 150%. 지금 당장 저희가 설득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수 재배하셨던 분들께서 관비 재배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계속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백단입니다. 자, 저희 지금 관비 재배 하셔야 된다, 관비 재배로 좀 바꾸셔라. 사실 비료회사가 저희 관주 비료 말고 다른 좋은 비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계속 관비 재배로 바꾸라고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관비 재배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 양분의 이용 효율 향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양분을 물에 녹여가지고 같이 공급하냐, 아니면 이 양분을 그냥 땅에 뿌린 다음에 스프링쿨러를 돌리건 점적을 돌리건 해서 물을 공급하냐, 그냥 똑같은 양분이더라도, 똑같은 종류의 비료더라도, 어떤 비료건 간에 어떤 양분이건 간에 물에 녹여서 같이 공급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물에 녹여가지고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같이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분 이용 효율이 향상되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이 관비 재배에 있을 거냐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물 사용량도 최적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물 사용량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노동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저희 지금 그 농업 쪽의 화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농작업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에 물 사용도 최적화시키고 양분의 이용 효율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수확량 자체도 증가한다라는 부분까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발 좀 빨리 좀 관비 재배로 바꾸세요 라는 거를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물 사용량이 감소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1kg 토마토를 생체중 기준입니다. 1kg의 생체중, 건조하지 않은 생체중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뿌리고 그냥 호스로 물을 줬을 때 1kg 토마토 수확하기 위해서 전 작기 동안 60L 이상의 물을 줘야 된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감 잡아 보시면 그 정도 물 들어가야겠네 라는 거 생각되실 겁니다. 전작기예요. 전작기 통틀어서. 하지만 관비 재배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10이랑은 똑같아요. 1kg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비료 1kg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비료 1kg 주고 물 대줬을 때 물 60L를 전작기 동안 줘야 되는데 비료 1kg을 물에 녹여가지고 같이 공급하면 물을 15에서 25L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필드에 공급하는 물은 물론 대다수가 작물들이 흡수하는 물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양분을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즉 양분을 수화시키고 양분을 이온화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물에 대한 그 양분을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물의 양을 관비 재배는 절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비 재배는 이미 물의 양분을 녹인 상태로 비료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최소한 땅에 있는 비료를 녹일 만한 물, 녹이는데 쓰일 만한 물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물의 이용 효율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분의 이용 효율도 증가하고 물의 이용 효율도 증가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력자예요. 노동력자와는 따로 뭐 자료를 찾을 것도 없이 그냥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관비 재배하게 되면은 비료 뜯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뭐 교반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끝이고요. 교반기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좀 저어야겠죠. 적고선 이제 물 틀어가지고 모터 작동시켜가지고 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근데 이제 토양 살포하게 되면은 비료를 땅에 뿌리신 다음에 물을 대주셔야 되잖아요. 물 대주는 것까지는 관비 재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추가적으로 비료를 땅에 뿌리는 노동력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비료를 땅에 뿌리는 게 비료를 물에 넣고선 젓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힘들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비료를 땅에 뿌리는데 이게 땅에 뿌렸을 때 작물들한테 튀어서 들어가면 작물들이 해를 입지는 않을까,
혹은 뭐 또 이제 1차 추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골에 비료를 뿌리게 되면 과연 얘네가 잘 흡수가 될까? 전면 피복을 했는데 멀칭 비닐 위에 이게 시비하게 되면은 이게 잘 흡수가 될까? 그럼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뭔가 1차 시비 같은 경우는 좀 파구 시비를 하고 싶은데, 파구 시비 하려면 또 이제 그냥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멍 뽕뽕뽕 뚫고 그 안에 비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노동력이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는 노동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런 농작업을 관비 재배로 바꾸게 되면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된다라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상상하고선 잘 이해하고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확량 증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비 재배는 물에 비료 녹여 가지고 비료 물을 공급하는 거고, 관수 재배는 땅에 비료를 뿌린 다음에 물 대주는 농업이었잖아요. 비료 투입량은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물 사용량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동력도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데, 그럼 과연 이게 작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비 재배는 토양에 살포하고 관수했었던 농업에 비해서 양분의 이용 효율이 증가했고, 예. 뭐 질소 같은 경우, 인산 같은 경우, 칼륨 같은 경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낭비가 없었잖아요. 다른 농법 같은 경우에 관수 재배하게 되는 경우는 질소, 인산, 칼륨이 많이 낭비가 됐는데, 관비 재배하는 경우에는 낭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식물들이 잘 먹는 거예요. 작물들이 잘 먹었어요. 작물들이 양분을 잘 먹게 되었고, 그리고 수분도 작물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토양의 함수율에 맞게, 토양의 수분 장력에 맞게 우리가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수 재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 사용량도 최적화됐고, 과습도 안 되고 건조도 안 됐고, 예, 최적화 시켰죠. 그럼 물 잘 줬고 먹을 거 잘 줬으면 당연히 수확량이 증가해야죠. 실제 데이터 보면은 스프링클러 돌리면서 똑같은 양의 비료를 땅에 뿌리고, 점적 돌리면서 똑같은 양의 비료를 땅에 뿌리고, 똑같은 양의 비료를 물에 녹인 다음에 관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 비교를 해보니 지금 헥타르당 수확량이 스프링클러랑 점적 돌렸을 때, 땅에 비료 뿌리고 스프링클러랑 점적 돌렸을 때 한 50톤 정도 수확이 됐지만, 관주 재배한 경우는 60톤 정도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수확량이 지금 24%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물들도 있어요. 딸기, 당근, 뭐 감자는 이미 저희가 봤고, 수박, 하우스 오이, 하우스 토마토, 이거 외에 다른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사실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 자료 만들면서 FAO 쪽에서 이제 다운받은 자료로 기억을 하는데요. FAO 쪽, 그러니까 이건 뭐 회사 자료가 아니죠.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 보니까 다양한 작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그래도 좀 이제 유의미한, 한국에서 많이 키우는 작물들 봤을 때 옥수수, 수박, 포도, 사과, 양파, 감자, 토마토, 콩, 고추, 파프리카, 무, 생강, 대두,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 친구들이 1200평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양을 땅에 비료 뿌리고 물 대주면 수확이 됐었는데, 비료 공급 양은 똑같다라고, 똑같게 처리하고 바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농법만 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게 되니까 수확량 증가율이 뭐 높게는 150%, 예, 낮게는 한 50%, 예, 50% 증가량도 사실 어마무지한 건데요. 150% 증가량은 사실 2배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으로 관비 재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도 뭔가 출장을 다니고 농가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그 농가분들이 최신 자료를 본다거나, 농가분들이 최신 연구 자료를 본다거나 해가지고 농법에 적용하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되게 제한적이지만 그분들이 추구하는 농법이라든가 그분이 결국 끝에 도달하는 농법을 보면은 자료랑 되게 유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워낙 관비 재배로 바꾸게 됐을 때 효율이 높아지니까, 포도 하시는 분들은 비가림으로 이제 관비 재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도 사실 효율이 나쁘지 않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관비 재배로 바꿨을 때 수확량 증가율이 굉장히 큰 편인데, 그래서 지금 양파랑 마늘 쪽, 그리고 감자 쪽도 점점 이제 뭐 스프링클러로 관비를 한다라거나, 조금 더 마크로한 시설로 관비를 한다라거나,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농작업을 좀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관비 재배로 똑같이 비료 줄 때 비료 땅에 뿌리고 물 대주는 거랑
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100% 가까이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마무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관비재배를 하셔야 한다. 그 관비재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고, 관비재배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뭘로 할 거고, 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천천히 같이 고민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설득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수재배 하셨던 분들께서 관비재배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계속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그러면 관비재배를 하기 위해선 적절한 관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관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 관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관비용 제품, 그러니까 관주용 비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관비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어떤 제품을 좀 쓰면은 굉장히 효율적일지, 좀 저렴하면서 효과도 좋을지, 최대한 싸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관비재배는 관수재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정도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럼 관비재배를 어떻게 할 거냐, 관비재배에 어떤 제품 쓸 거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추천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을, 최근에는 뭐들 하이프 뭐 그런 기능도 생긴 것 같은데 그것도 잊지 말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